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주영입니다. 자, 이제 8주차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을 되게 급하게 어쨌든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그에 대한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에센스 특강 다 하지 않았고 공지기류도 살짝 미흡한 파트들이 있어서 그거까지 저희 월요일 수업에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복습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 1번입니다.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실무지도, 실무수습, 임시배정, 15, 직무순환 모두 다 on the job training. 일을 하면서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훈련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교육훈련에서 제가 최근에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훈련. 조직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 파악하고 현재 수준, 요구 수준 간의 격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체계. 사실 이 안에도 현장 훈련 말고 현장 훈련이 아닌 오프 더 잡 트레이닝 제가 실제 훈련원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훈련원이란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훈련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지만 액션 러닝이라든지 감수성 훈련 같은 것들은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한 번씩은 꼭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의 이론과 그로 인한 오류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도표식 평정 척도법입니다. 다수의 평정 요소들을 쓰고 그 평정 요소마다 실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급을 현재 써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쓰면서 등급의 비율을 미리 강제 배분해 놓을 수 있죠. 강제 배분법은 보통 도표식 평정 척도법 사용 시 미리 성적 분포의 비율을 정해 놓은 방법, 일종의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서열법 얘기했죠. 서열법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인 비교법. 대인 비교법은 평정 등급별로 비교 기준이 되는 표준 인물을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 서열법이 그렇게 중요한 방법은 아니었지만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들을 익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선지를 골랐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오류에 대한 내용을 좀 써봤어요. 연쇄효과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특히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연쇄효과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각 평정 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 이들을 순차적으로 평정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정 요소들을 일부러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등의 요소 배열 순서 같은 것들에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규칙적 오류 기억하시나요?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혹은 나쁜 점수. 포인트는 좋은 점수, 나쁜 점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관대화의 경향이든 엄격화의 경향이든 언제나 일괄적으로 내용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8번에 대비 오차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발생하는 오류. 이런 걸 대비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성과 계약 등의 평가. 요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평가 방법이고요. 우리 평가는 4급과 5급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면 평가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면 평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평가합니다. 평가의 결과를 능력 개발 및 인사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요. 승진이나 성과급 같은 데에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너무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역량평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평가, 계속 역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 보유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검증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고위 공무원단 진급 심사에 고위 공무원단 진급 심사에서 역량 평가를 사용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빈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빈칸 OX도 한번 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장 훈련,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방법. 맞습니다.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 소집단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느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담아 듣는 방법. 전형적인 감수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액션 러닝은 미국의 G이사, 그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얘기하는 회사.
그 회사의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거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하지만 태도나 행동의 변화, 인간관계 기술, 이런 것들은 감수성 훈련이 하는 거고요. 액션 러닝은 running by doing. 굉장히 조직에 전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상의 상황으로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 역량을 훈련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도표식 평정 촉대법에서는 연쇄 효과의 오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맞고요. 연쇄 효과는 도표식 평정 촉도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평정이 완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평가자별로 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하면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위에 거. 근접 효과. 근접 효과는 최근 효과입니다. 막바지 효과.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시간적 오차고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 완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타인도 공격적으로 보기 쉬운 것은 투사로 인한 지각 오류라고 이야기했죠.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4년 국가직 7급에서 설명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을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 계약 등의 평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 성적 평정이기 때문에 요거 X가 됩니다. 다면 평가, 평가 대상자의 동료와 부하 제외하고 상급자가 평가한다. 아닙니다. 동료, 부하, 상급자, 거기에 민원인까지 같이 들어가는 평가입니다. 역량평가 제도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 4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역량평가까지 해서요.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얘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기부여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이쪽 파트가 좀 양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동기부여 얘기해볼까요? 자, 연공주의. 제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 얘기하면서 연공주의와 실적주의 이렇게 두 가지, 성과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성과주의나 실적주의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직 내 구성원 서열을 근속연수 혹은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연공주의가 되고요. 그거 말고 성과주의 혹은 실적주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적주의란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임용할 때의 실적주의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가능하면 성과주의로 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개인의 능력 발전이나 업무 수행을 조직의 성과에 연결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봉급과 각종 수단을 합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개별 공무원의 보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등급표인 보수표를 만든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표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보수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보수의 주요 결정 기준은 생활급도 있고요. 그리고 연공급. 이게 보통은 계급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요. 직무급, 그다음 직능급, 민간기업에 쓰고요. 일반적인 정부 조직은 이 연공급, 그다음 직무급 두 개 위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계급제, 요게 직위분류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봉제 고위직에 도입되어 있죠. 특히 고위공무원단에 주어지는 연봉제도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직무급과 성과급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게 되고요. 지금 기본 연봉의 구조에 기준급과 직무급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6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보수 체계는 호봉제 쓰고 있습니다. 호봉제의 성과 상여금 두죠. 자, 여기까지가 보수 방식이고요. 8번부터는 연금 방식입니다. 연금 조성하는 방식은 기금제와 비기금제로 나뉜다라고 했고요. 기금제가 미리 기금을 마련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관리하는 곳은 인혁처, 인사혁신처입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연금기금을 연금공단에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10번에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직장협의회 제가 다 공무원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일반직, 별정제국, 특정직 중에 외무공무원, 그 다음 소방공무원 가입된다고 했고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에게 설립신고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봅시다. 자, 연공주의는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고요. 계층 내 서열 구조들을 확립해서 네, 조직 내 안정감 높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임금, 기타 사정,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직위별로 정합니다. 맞고요. 자, 직무급이 직위분류제 보수체계라고 했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라고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 연금제도에서 적립하는 방식은 미리 기금을 통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기금 수익을 통해서 장기 비용 부담을 덜어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으로 본래 퇴직연금 지급률이 1.9%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9%가 1.7%로 단계적 인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고요. 자, 중앙정부 지자체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은 불가하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양이 좀 많았죠? 많았는데 네, 이쪽 파트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빡빡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또 공직윤리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공직윤리에 대한 내용들 저희 내일 해야 돼서 우리 오늘은 조금 길게 봤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인사행정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들은 저희 내일 아침 굿모닝 행정학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